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스스로 자청해서 공개적으로 보면은 공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서서 무려 3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장황하게 검찰을 꾸짖은 것인지 누구를 꾸짖은 것인지 막 꾸짖고 또 그 주변에는 태극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임종석에 대해서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이게 나라냐? 막 임종석 구속해라. 막 난무하는 가운데 임종석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겠죠. 조국 법무장관께서 없앤 그 포토라인을 스스로 살려서 그 자리에 선 거죠. 검찰에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공개적으로 하겠다. 아니 조국과 또 문재인 정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굳이 없앤 포토라인에 스스로 자청했을 때부터 저는 이 친구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심경이. 네, 심경이. 왜냐니까 스스로 자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앤 걸 갖다가 난 인권 없어도 좋다. 난 포토라인 쓰겠다. 첫째는 오만방자 방향무인 기고만장입니다. 이제는 검찰 팔다리 다 잘랐으니까. 발다리 자르고 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서초동 그 집회 친구 조국 수호 집회에서 조국 윤석열이 팔다리 다 잘라져서 물도 못 떠먹는다 이제. 윤석열 검찰은 자기 손으로는 물도 못 떠먹습니다. 라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심정의 발로인지 아니면은 쫙 와서 이제 막 다 들어갔잖아요. 줄줄이 다. 자, 줄들이서 피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해외로 망명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념 섞인 가운데 들어가면서 마지막 찍소리 하는 거 있죠. 그 흔한 얘기로 보면 우리 겁먹은 개가 으르렁거리고 크게 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A 아니면 B다. 저는 그 사람 태도에서는 네. B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대검 간부 회의에서 성골 문재인 대통령하고 죽음을 같이 하겠다는 이성윤 외에는 다들 이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근데 이걸 기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윤석열 빼고는 나머지가 추미애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추미애가 제청했던 사람. 검찰대로 했고. 예. 저는 이 임종석 씨가 검찰을 향해서 내뱉은 그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이 던지고 있는 말들을 그대로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번 임종석 씨 얘기 중에 자기 이제 요점들을 이제 제가 한번 원 어딩을 얘기하고 그거를 검찰을 문재인 권력을 향해 던지는 국민의 그 골자만 바꿔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은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남용함 없이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권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행사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늘 얘기한 거는 신중하고 절제력 없게 권한을 적폐청산이나 뭐다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범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 범죄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땐 진짜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뭐라도 던지고 싶더라. 내 범죄, 울산지방 부정선거에서 범죄를 입증할 자신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반성, 사과,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얼마나 해요? 아니 계엄사 문건 눈 시퍼렇게 떠가지고서 김학이 다 하라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입증하셨습니까? 입증 못했으면 반성, 사과,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흥분. 여기서 제가 또 한마디 좀 하나 거들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입증 자신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고, 그렇죠. 이것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이재수 사령관 자살한 거에 대해서 반성, 사과, 책임지는 말이라도 한 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치 검찰을 윽박지르듯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지금 국가 권력을 갖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우리 검찰이 이 친구 말이에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 정권이 네.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참 이게 이 양반이 대통령한테 던질 말을 얘기하잖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네. 검찰이 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국민에게 예.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권한과 권력 정권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요구하는 게 큽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우리의 사법행정기구인 검찰에 요구하는 게 더 큽니까? 당연하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물론 이번 4월, 10월 표로서 심판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보면서 임종석 씨 그 얼굴을 보면서 얘가 쫄았구나. 저도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얼굴이 보니까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 친구가 뭐 검찰에 처음 가보는 거 아니고 감방 처음 가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에게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게 2019년 8월 27일입니다.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꿍짝이 되어서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해갖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같이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의 비리 범죄를 덮기 위해서 네. 추미애 씨가 그 끌어들인 사람들 네. 다 임종석 씨가 저 박아놨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울산 선거 부정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모든 사람들은 네. 다 임종석 라인인 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뭐 어느 정도 다 밝혀졌는데 네네. 어디다 대고 눈 똑바로 뜨고 그 국민들한테 헛소리 삑삑하고. 이거는 검찰을 훈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을 훈계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보면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내가 이 대목 보면 진짜 옆에 있었으면 진짜 뭐라도 손에 집히는 뭐라도 던지고 싶은 게 아까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하게 못하도록 2년 4개월 동안 검찰을 개부리듯 부리고 토사구팽시키려고 그랬던 것이 문재인과 임종석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나와요? 검찰은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국민의 신뢰가 검찰로부터 벗어났는지 자성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윤석열 검찰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의 법무부를 갖다가 우습게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 왜 손에서 공기 빠져나가듯이 모래 빠져나가듯이 국민의 신뢰가 당신으로부터 벗어나간지 정말 반성해봐야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저 종편의 황태자였던 네. 우리 황 대표한테 궁금한 게 네. 이 양반이 작년 연말에 실그머니 네, 11월에 저 종로에 가서 네. 지금 종로 정세균 저 총리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만 기다리면 될 일인데 네. 정세균 의장이 있는 종로에 가서 내가 주소 옮겨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네. 좀 치사스럽다. 네. 그래서 나는 딴 데로 간다고 하는데 나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깜짝 놀랐죠 다들. 그래서 이게 뭐 잡혀갈까봐 이러나 도망가는 네. 또 뽀실뽀실 나와서 저당에 집권 여당에 무슨 정강 정책 네. 뭐 연사로 나선다 그러고 예. 아주 해골 바가지 이해찬 대표가 예. 우리가 임종석을 영입해야만 하겠다라고 또 최근 며칠 전에 또 뻐꾸기를 날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쪽에선 당에서는 임종석을 비롯한 70여 명의 청와대 출신들이 공천에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벌써 한 보름 전쯤까지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임종석은 작년 2019년 초에 종로로 옮기고 공개적으로 당시 정세균 의원에게 선배님 지난 5월입니다. 저 종로로 이사했습니다 하고 도전장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권 핵심에서는 곧 정세균은 그러니까. 종로 떠나는 걸 알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가만히 있지. 이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그걸 잡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임종석이가 갑자기 제도권 정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얘기한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렇죠.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오늘 임종석이가 3분한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1년 8개월 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울산권을 갖다가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획되었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그게 아니죠. 여기 많은 국민들이 깜빡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1년 7개월을 뭉개고 있던 경찰이 검찰 수사가 더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동안 수사해놓은 수사 일체를 검찰에다가 넘긴 게 10월입니다. 네. 근데 그걸 딱 받아버리고 검찰은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이걸 수사하라는 건 이 검찰의 직무유기야. 그때부터 검찰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뜨거라 해서 임종석이 톡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바로 그 울산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경찰이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거 아니에요. 왜 경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그 수사라는 게 뭐냐? 그 자기들 뭐 메신저 증거 자료들이죠. 뭐 다 증거 자료 확보하는 거죠. 주로 보면 그저 메신저들 청와대하고 울산 경찰청, 통화 서울 내역조회. 경찰청 이런 내용 일체를 다 넘긴 거예요 검찰로. 그래서 겁이 나 튀었는데 왜 이해찬이는 임종석이를 뭐 영입해서 뭐 나서라 이런 얘기를 왜 한 겁니까? 그게 바로 1월 6일 날 1월 6일인가요? 그저 추미 1월 4일이구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고 1월 8일 날 대학살했잖아요. 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경계경보가 해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해찬이도 뭐 뻐꾸기를 날리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임종석이도 슬그머니 나와서 정강정책 워밍업하다가 이거 하고서 곧 보면 이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해매 여기에 몇몇 변수가 생겼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환 시장 소개한 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심어놓은 그 인맥들조차도 최소한 울산 부정선거만큼은 이거 아니다. 둘째,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김웅 검사 아시죠? 네, 김웅. 김웅 검사가 지금 보면 그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네. 검찰 개혁, 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측 책임자였는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두들기고 뭐 잘 됐다고 그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결국 이 나치 괴벨스의 게시타포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면서 봉건적인 그 왕조의 명령에 거부하라 이렇게 선언했던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대목에 대한민국 검찰 2,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2,292명이가 되는데 2,300명 검사에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600명 검사들이 그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 검사들끼리 쓰는 그 내부 댓글 달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런 또 자기 이름 무지막지한 일에 아니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 이 프로세스에 거기에 선배님은 떠나시지만 보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저희 600명 저희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 대목에 딱 한마디로 아까 우리 김영환 실장이 하문하셨던 그 내용에서 이 봄이 빨리 왔다고 개구리가 나왔다가는 얼어죽기 딱 쉽지 정치 얼어주고 그겁니다. 임종석이는 1월 8일 날 대학살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 2차 학살도 했고 이제 2차 학살도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음해매 그리고 나왔는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완전 시퍼렇게 얼어갖고 나와서 이를 덜덜덜덜 떨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겁먹은 강아지, 비루 먹은 강아지 멍멍대고 있는 거예요. 이해찬, 또 뭐 임종석, 뭐 시세들이 이제 추미애하고 만나가지고 누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또 만나가지고 이성윤이 다 됐어. 끝났어. 이제 뭐 슬슬 움직여. 그 임종석이도 말이야. 이제 오늘 야 그때 그 겁나서 이 자식 겁이 또 그렇게 많아. 너 얼마 옛날에 홍길동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 형님 감방에 한 2-3년 살아봐야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졌는데 야 종소하면서 겁이 그렇게 많냐 그냥 됐어. 최찬 형님이 너도 이제 콜하고 할 테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고 우리 이제 다 끝난 게 이미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잔불이 다시 확 불이 붙어버렸네. 잔불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경계공부 해제 이제 봄이 왔다 그리고 이제 쓱 나와서 몸 딱 풀었는데 음해매 그게 아니라 다시 공수경보 아니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 얼굴이 시퍼래서 가면서 혹시라도 감옥 가게 되었을 경우 나는 그래 투쟁했노라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의도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포토라인을 설정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두 번 A냐 B냐고 질문하실 때 B라고 느낀 게 임종석의 말과 표정에서는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렇죠.